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달의 세 번째 주, 우리 비주얼 띵킹을 하는 달입니다. 첫 번째 달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니까 두 번째 달에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기 전에 미리 먼저 혼자 해보고 해봐도 좋고요. 아직은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는 게 더 낫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글을 봤을 때 제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동네 보물찾기 고마운 장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장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장소 중에 고마운 장소들 어디 있는지 글에 나와 있습니다. 글을 봤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죠? 그렇죠. 문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1문단, 그리고 2문단, 그리고 3문단, 자, 그 다음 4문단, 그 다음 5문단. 자, 이렇게 크게 5개의 문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글을 읽어 볼게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보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지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보물 같은 장소들이 있을까요? 하고 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고마운 장소가 많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문단이에요. 가장 먼저, 자, 가장 먼저라고 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해주는 장소래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놀이터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선물합니다. 또 야구나 축구 경기를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는 경기장은 우리의 여가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의 예로 공원,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왔죠? 그렇죠. 놀이터, 또 경기장이 나와 있네요. 이거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즐거운 장소들이 어디가 있더라? 하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문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쑥쑥 키워주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서 공부하는 학교는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곳이고 도서관은 수많은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구경할 수 있는 미술관도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과 생각을 쑥쑥 키워주는 장소로 첫 번째로 학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도서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술관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즐겁게 해주는 장소,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는 장소가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4문단에는 어떤 장소가 나와 있나요? 우리가 밤낮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경찰서와 소방서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경찰관 아저씨들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동네를 살펴주시고 소방관 아저씨들은 불이 났을 때 달려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또 병원, 그리고 보건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 동네의 여러 장소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돕고 있답니다. 하고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는지 그 장소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 그 글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맞아요. 비주얼 띵킹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랑 비주얼 띵킹을 할 때 한번 비법 힌트를 볼게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 마음과 생각을 쑥쑥 키워주는 장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장소. 자, 크게 세 가지 장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레이아웃을 써볼까요? 종류일 때는요. 종류일 때는 트리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트리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크게 세 가지니까 가지를 세 개로 해서 나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장소의 종류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즐겁게 해주는 장소, 그 다음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는 장소, 안전하게 해주는 장소 이렇게요. 근데 여기 비주얼 싱킹을 할 때 최대한 그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림을 넣자 하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하는 장소에서 어떤 장소가 나와 있었죠? 공원, 놀이터, 경기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공원 어떤 거 그려볼까요? 공원에서는 배드민턴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벤치도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놀이터.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끄럼틀도 있고요. 시소도 있어요. 놀이터. 경기장. 경기장, 축구 경기장이에요. 축구 골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축구공. 축구공처럼 안 보이죠? 네, 여러분들은 더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가 있었고,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는 장소.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빌려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키웁니다. 그래서 책이 아주 많이 있는 도서관. 그리고 미술관에서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멋진 그림이 있는 미술관. 그 다음 안전하게 우리를 해주는 경찰서, 소방서. 자, 경찰서는 약간 여기 새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네, 경찰서. 그 다음에 이거는 112. 소방서 119. 소방서. 그리고 병원 표시 이렇게 됐죠. 병원. 그리고 보건소. 보건소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있다.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구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사회교과 독해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짜잔. 우리 동네가 주는 행복, 살기 좋은 곳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 문단 나눌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그 다음 4문단. 그러면 이제 글을 보면은 어떻게 문단이 나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마음에 드나요? 어떤 친구는 집 바로 앞에 태권도장이 있어서 즐거울 것이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아플 때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분 좋은 점도 있고 고치고 싶은 불편한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소는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죠.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다 불편한 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살기 좋은 곳이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살기 좋은 곳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 같은 여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이나 멋진 작품을 보는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도 꼭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시설 중에서도 여가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시설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가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플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 약국, 보건소 같은 의료시설도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여가시설, 문화시설, 안전시설,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종류를, 장소를 우리 마음과 몸을 쑥쑥 크게 해주는 곳, 즐겁게 해주는 곳,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곳, 이런 식으로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여가시설, 문화시설, 안전시설,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을 찾아내어 고치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시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동네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멋지게 변신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네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살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좋게 만드는 방법, 네, 만드는 방법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비주얼 싱킹을 한다 하면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자, 어떤 시설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시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요. 여가시설, 문화시설, 또 안전시설,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비주얼 띵킹을 할 때 트리형으로 해도 좋고요. 버블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장소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놔두고 선생님이 한번 버블형으로 해볼게요. 여기에는 장소를 좀 나눴고요. 여기에는 그 방법으로 했어요. 네, 그 장소가 여가시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말이 좀 달라졌어요. 문화시설, 안전시설, 의료시설. 그래서 의료시설에는 놀이터나 공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좀 그려보긴 했지만 이제 뭐 운동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놀이터, 공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는 도서관, 그 다음에 미술관. 그래서 도서관, 미술관, 안전시설로 경찰서, 소방서, 의료시설에는 여기에 병원, 약국, 보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중심이 되는 낱말만 표시를 더 잘 해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 관심을 갖자. 중요한 것이 관심을 갖죠. 구석구석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아니면은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기.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장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들도 또 풀어보고요. 이제 과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동물을 나누는 방법. 자, 우리 동물에 대한 게 이번에 나와 있었어요. 글을 봤으면 가장 먼저 문단을 나눈다. 1, 2, 3. 크게 이제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살고 있죠? 깡충깡충 뛰는 토끼도 있고 하늘을 높이 나는 참새도 있으며 물속을 헤엄치는 금붕어도 있지요. 이렇게 많은 동물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을 자세히 살피는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동물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이 많은데 관찰을 하면 서로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관찰하면 특징을 발견한다. 그 다음 이 문단입니다. 동물들의 특징을 찾아냈다면 이제 특별한 규칙을 정해서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동물을 나누는 규칙을 분류 기준이라고 합니다.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나누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김새가 귀여운가 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가 있는가 혹은 날개가 있는가처럼 누구나 보고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여기 문단에서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분류 기준을 정할 때의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나누어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문단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동물들을 나누어 봅시다. 먼저 다리가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토끼, 고양이, 나비는 한 팀이 되지만 다리가 없는 금붕어와 뱀, 지렁이는 다른 팀이 됩니다. 날개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참새와 나비만 고개를 끄덕이겠죠. 또 물속에 사는 금붕어와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털로 덮여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보들보들한 털을 가진 토끼와 고양이를 따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류 기준을 세워 동물을 나누다 보면 복잡해 보이던 동물의 세계를 훨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분류 기준으로 먼저 다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지느러미가 있는가, 그리고 몸이 털로 덮여 있는가, 네,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주얼 싱킹을 또 해보아야 되겠죠.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의 조건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누가 분류해도 똑같이 나누어지게 될 때가 되겠죠. 동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로 뭐 털이 있는가,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비주얼 싱킹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비주얼 싱킹을 뭘로 해볼까요? 레이아웃으로 버블형, 트리형 이제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버블형으로 해볼까요? 트리형으로 해볼까요?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기준에서 여기서 아까 우리 털이 있는가 혹은 또 뭐가 있었죠? 보죠. 다리가 있는가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다리가 있는가, 다리가 있는가, 날개가 있는가, 지느러미가 있는가, 그리고 털이 있는가,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있는 거에서는 토끼, 고양이, 나비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금붕어, 뱀, 지렁이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끼, 고양이, 나비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뱀, 지렁이, 저 또 금붕어. 금붕어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참새하고 나비만 날개가 있다. 이거는 참새, 나비는 날개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날개가 없고요. 또 지느러미가 있는가? 지느러미에서는 금붕어하고 돌고래가 지느러미가 있어요. 금붕어, 그 다음에 돌고래. 네, 돌고래예요. 네, 그 다음에 털이 있는가 해서 토끼와 고양이, 네, 이런 것들은 털이 있고, 또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 동물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다리, 날개, 지느러미, 털 이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는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생김새는 왜 저마다 다를까요? 자, 문단 나눠야 되겠죠? 1문단, 그리고 2문단, 그 다음 3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곳에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딱딱한 땅 위에, 어떤 친구는 시원한 물 속에, 또 어떤 친구는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곳에 살지요. 동물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그 환경에 꼭 맞게 바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장에 갈 때 수영복을 입고 눈싸움을 할 때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자, 우리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 생김새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생김새,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활 방식, 이거를 바꾸는 거, 바꾸어서 살아남는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땅에서 사는 동물을 살펴볼까요? 다리가 있는 고라니나 토끼는 넓은 들판을 쌩쌩 달려가기에 아주 좋은 몸을 가졌습니다. 반면 다리가 없는 뱀이나 지렁이는 배를 바닥에 대고 스르륵 기어다니며 이동하지요. 땅속이 집인 두더지나 땅강아지는 흙을 푹푹 파내기 좋게 앞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서 사는 친구들은 또 다릅니다. 붕어나 고등어는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 좋게 몸이 매끄러운 곡선 모양이고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동합니다. 갯벌에 사는 농개는 다리로 걸어 다니고 전복은 바닥에 찰싹 붙어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참새 같은 새나 잠자리 같은 곤충은 가벼운 날개를 가지고 있어 땅과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한편 아주 특별한 곳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뜨거운 사막에 사는 낙타는 등에 있는 혹 속에 지방이라는 에너지 주머니를 저장해 두어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끄떡없습니다. 반대로 꽁꽁 얼어붙은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은 촘촘한 털과 두꺼운 지방 덕분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지요. 이처럼 동물들의 개성 넘치는 생김새는 모두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랍니다. 자, 크게요. 어디에서 사는 동물들이 나와 있냐? 땅에서 사는 동물, 그 다음 물에서 사는 동물, 그 다음 하늘에서 사는 동물, 그리고 사막이나 극지방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 사는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나와 있죠. 먼저 땅에서 사는 동물에서 다리가 있는 거, 다리가 없는 거, 그리고 땅 속에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나와 있고요. 물에서 사는 동물은 이제 몸이 매끄러운 모양인 거, 지느러미 있는 거, 갯벌에 사는 동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동물에서는요, 날개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낙타에서는 지방 에너지 주머니, 극지방의 북극곰은 털이나 그리고 지방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보면서 요거를 비주얼 띵킹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또 이거 말고도 물에 사는 동물, 특별한 동물에 사는 동물, 특별한 지역에 사는 동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트리형으로 해도 되고요. 버블형으로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버블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각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땅에 사는 동물,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땅에 사는 동물에서 고라니와 토끼, 그리고 뱀이나 지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가 있는 고라니나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다리나 몸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뱀이나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어갈 수 있도록 몸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땅속인 두더지나 땅강아지는 잘 팔 수 있도록 두더지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땅속을 잘 살려서 그래서 달리기에 좋다. 여기는 기어다니기에 좋다. 여기는 땅을 파기에 좋다. 각각 어떤 거에 좋게 몸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서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저기 물에 사는 동물.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 모양 지느러미. 그래서 붕어나 고등어. 붕어, 고등어 이거 차이를 그리기가 좀 힘들면은 이제 붕어랑 고등어 이 정도만 하고 매끄러운 곡선 모양이죠. 그 다음에 또 지느러미. 이런 게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지느러미로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갯벌에 사는 농개는 다리로 걸어 다니고 전복은 기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농개하고 전복은 둘 다 갯벌에 사는 거거든요. 여기는 물이긴 물인데 얘네들은 물속. 얘네들은 물속. 그 다음에 여기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농개나 전복. 자, 우리 전복 맛있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리가 있고 여기는 농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있고 전복은 딱 붙어서 기어다닌다. 네,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사는 동물. 하늘에서 사는 동물 보면은 참새나 그 다음 잠자리. 참새나 잠자리. 여기서 참새 어떻게 그려요? 참새 날개가 있죠? 네, 참새. 그 다음에 잠자리. 이런 것들은 다 날개가 있다. 하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곳 중에서도 사막은 낙타가 네, 이렇게 있어요. 낙타예요. 이건 낙타. 그 다음에 북극곰의 네, 극지방 털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크게 땅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물에 사는 동물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하늘에서 사는 동물, 특별한 곳, 사막과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요. 귀찮지만 그림으로 살짝이라도 모두 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살짝이라도 그려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모두 다 풀어보고요. 이제 또 선생님이랑 3주차 비주얼 싱킹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비주얼 싱킹을 선생님이랑 하는 거 외에도 평소에도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그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화이팅입니다.